미사일 사거리 제한, 원자력 협정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현무가 중국이랑 일본 두 놈들 때려잡을 무기란 걸 눈치챘나 보네. 자주국방 만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작년 말 한국의 중국 전문가가 중국 고위 당국자에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중국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중국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의외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지금 미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실제적인 국력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 4일 필리핀해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서 왼쪽에 함교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앉고 있는 사람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인 머스티남의 함장이며 오른쪽은 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켜본 배는 중국 해군의 첫 항공모함인 야오닝 료저함입니다. 중국 항모가 지나갈 때 미 해군의 함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의 항모가 지근거리에서 지나가는데 긴장은커녕 여유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저 사진은 현재 미의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중국이 미국에 협조할 분야엔 북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통한 도발을 통해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말하는 자신들의 핵심 이익은 바로 신장, 홍콩, 대만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8에서 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합니다. 중국이 확인하고 싶었던 자신들의 핵심 이익에 대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홍콩과 대만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즉, 중국의 핵심 이익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3월 25일 북한이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합니다. 또한 다음 날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탄두 중량은 2.5톤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확실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당근도 제공해줘야 할 것입니다. 유엔의 각종 제재로 힘든 북한에 중국이 줄 수 있는 확실한 담보는 원유를 비롯한 각종 경제 지원일 것입니다. 예상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고 중국은 시진핑의 구두 친서를 통해 북한에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전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뒷감당을 중국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 연락소를 폭파한 다음 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권인 양제츠는 하와이에서 지금 중국은 미국의 북한의 이러한 ICBM 도발을 막아주는 대가로 미국이 신장과 홍콩 대만 문제에서 손을 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작년까지는 먹혀들었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작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사 탄도미사일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뤄지고 난 후 우리 정부의 이에 대한 반응한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현무사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난 2일 정부 당국은 이례적으로 현무사의 위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현무사 미사일 한 발이면 축구장 20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하고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과 뉴경 호텔 등 초대형 건물들을 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무사의 구체적인 위력이 정부 당국을 통해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에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을 파괴할 수 있고 고폭탄 탄두를 달 경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날려버릴 수 있으며 지하 100m 이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사일 도발을 할 때가 아니라
자국 본토를 걱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중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에 분주합니다. 중국의 망영 뉴스는 한국의 사거리 800km의 현무 미사일은 북한뿐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조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는 미국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폭락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서울에 있는 현무 3미사일은 대외적으로 사거리 800km라고 밝혔지만 실제 사거리는 훨씬 더 멀 것이고 한국은 이를 북한 억제에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나 중국의 대도시들은 모두 이 현무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슈아 폭락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남북이 미사일로 대치하고 있지만 현무사의 정확성은 지금까지 나온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주변의 동북아시아 핵심 도시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지도부를 제거하는 전략에서 현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러한 역할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폭락은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한반도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바로 현무와 현재 추진 중인 항모를 들 수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와 북한에 또 다른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미국의 북한 전문 분석 사이트인 38로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내놓은 분석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미사일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참고 소식은 한국의 현무사가 중국을 조준하고 있다며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핵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은 괴물 미사일이라며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쿼드에 가입되면 한국 또한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현무사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이제 한국이 보유한 사거리 800km의 현무사는 중국의 동펑 미사일과 함께 바다를 서로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조슈아 폭락의 보고서대로 한국이 발표한 사거리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축소 발표이지 실제 사거리는 중장거리급으로 구분되는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환구시보는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보유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하 발사기 파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상 발사형 미사일의 양산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한국의 최종 목표는 탄두의 중량을 갈수록 무겁게 하고 사거리를 늘려 결국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의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변국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환구시보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신화닷컴은 한국의 현무사는 사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이 이 괴물 미사일을 만들게 유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닷컴은 현무에는 러시아의 기술뿐 아니라 미국의 퍼싱-2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현재 한국은 현무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견줄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됐으니 이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미국의 의중이 실현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도의 말미에는 미국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의 발전이 여러 문제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한국의 현무를 직접 수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성숙한 기술력을 보유한 현무는 미국의 원가를 절약하고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 현무의 완벽한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미사일 강국인 미국이 체면만 잠시 내려놓는다면 손쉽게 한국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중국 공군 준장 출신으로 CCTV에서 군사평론을 맡고 있으며 공군의 정보학 교수로 있는 진홍 교수는 급기야 한국을 달래기까지 합니다. 그는 영상을 통해 현무 미사일의 재원을 보면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미사일임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미사일의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균형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긴장 관계를 조성한다며
현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립을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현무는 미국이 개발하려 했던 우주 무기인 신의 지팡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작년 현무사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우리 군의 관계자는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협정상의 문구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탄도 중량을 줄이는 것으로 유사시 3000km까지 유효한 전술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진홍 교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전략무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무의 정확한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3000km는 중국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거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공할 미사일인 현무사가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며 실제로 이 사거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원을 모른다는 것이 중국에는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는 핵은 없기에 그렇기에 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의 목적은 적의 공격 계획을 탐지해 핵시설이나 미사일 혹은 장거리 무기를 선제 공격하는 것과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은 주변국들이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전쟁을 원한다면 현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실력을 믿고 모든 미사일 개발 제약을 없애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중국에 둥펑이 있다면 한국에는 현무가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외교도 통한다. 힘이 약하면 외교에서도 항상 굴욕을 맛보게 된다. 더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국 반응을 보니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 아무리 설치고 허풍이 강한 중국도 초강력, 전략 무기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하는 모습을 보니 자주국방이 결국 답이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면 그렇게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없죠. 한국을 건드리는 중국의 중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죠. 중국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중국도 앞으로 깨닫게 되겠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